여기 세계 여러 나라를 떠돌다가 한국에 정착했다는 뉴질랜드 여성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끔찍한 일을 당하고 마지막으로 선택한 곳이 한국이라는데 과연 어떤 일을 경험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질랜드 출신의 셀리라고 합니다. 저는 2년 전에 한국으로 들어와서 살고 있고 현재 경기도에 있는 영어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있죠. 운이 좋게도 저와 가장 친한 친구인 스칼렛이 가까운 곳에서 지내고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스칼렛은 초등학교의 원어민 교사로 근무하고 있어서 비슷한 직업이라 공감대도 많이 있고요. 물론 스칼렛 덕분에 한국에 오게 되었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도 가지고 있죠. 사실 저는 한국에 오기 전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정말 끔찍한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뉴질랜드라는 섬나라를 떠나서 외국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꿈 때문이었죠. 부모님께서는 뉴질랜드에서 살기 싫다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지내라고 하셨지만 저는 섬이 아닌 대륙에서 지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 유럽이나 아시아처럼 큰 대륙의 사람들은 육로로 세계의 여러 나라를 다닐 수 있죠. 또 지도를 펼쳤을 때에 연결된 곳이 있다는 안정감이 있잖아요. 뉴질랜드는 날씨도 좋지 않고 외국인들이 뉴질랜드 사람들을 키위라고 부르는 등 평범하지 않은 나라인 것은 확실하죠. 무작정 성인이 되자마자 처음에 갔던 나라는 프랑스였어요.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우아한 나라라고 소문이 나 있었고 뉴질랜드에서 살고 있는 유럽인의 후손들 중에서 프랑스인의 비율이 꽤나 많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언가 친밀감도 있었어요. 우선 프랑스에서 여행을 하다가 일을 하면서 자리를 잡는다면 국적까지 취득할 생각을 할 정도였죠. 그때는 프랑스 올림픽을 개최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사람들까지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상상도 했었고요. 그런데 저는 프랑스의 치안이 그렇게 나쁠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프랑스 여행을 갔던 첫날에 잠시 화장실 칸에 들어간 틈을 타서 밖에 둔 커다란 캐리어를 누군가 훔쳐가 버렸거든요. 큰 캐리어를 화장실 칸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아주 잠시 세면대 옆에 두었는데 그걸 훔쳐가 버릴 줄이야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당연히 화장실이라서 무인 카메라는 한 대도 없었고 프랑스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이건 오히려 저의 잘못이라고 혼을 내더라고요. 캐리어 안에는 저의 모든 옷가지와 신발과 모자 등의 자판은 물론이고 꽤나 큰 금액의 비상금까지 있었기 때문에 꼭 찾아야만 했지만 도저히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프랑스에 가기 위해서 전 재산을 털어서 구매한 옷들이라 입어본 적도 없거니와 부모님께서 주신 비상금은 살면서 만져본 가장 큰 돈이었는데요. 만약 잃어버린 사실을 집에 말씀드린다면 당장 뉴질랜드로 돌아가게 될 것이 뻔하기에 어떻게 해서든 저 혼자 해결해야만 했죠. 정말 너무나 아까웠지만 속만 태워야 했고 점점 프랑스에 대한 로망이 사라져갔어요. 그나마 며칠 동안 지낼 돈은 잃어버리지 않았음에 감사하기로 했죠. 우선 미리 예약해둔 숙소로 들어가서 생각하기로 하고 6인실로 된 게스트하우스 숙소에 체크인부터 했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지내는 것이 처음이긴 했어도 저렴한 비용이라 선택을 했고 이런 것이 여행의 묘미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하필 제가 머물게 된 숙소는 남녀가 섞인 숙소였고 밤마다 수아레라고 불리는 술파티가 열린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정말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프랑스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은 매일 밤 술에 잔뜩 취해서 돌아다녔고 방 안에서까지 술을 마셔대는 바람에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거든요. 저는 술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술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나올 지경인데 방을 정말 잘못 잡았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제대로 씻지도 않은 상태로 방에 들어오기 때문에 각종 악취로 인한 고통까지 덤으로 받을 수 있었어요. 여행조차 어려운 프랑스에서 일을 한다는 것과 국적을 취득하는 꿈은 진작 포기했고 차라리 다른 나라로 가고 싶다는 생각만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게스트하우스로 들어온 동양인 여성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녀의 말에 감명을 받고 새로운 나라를 찾아서 떠나자는 희망을 가졌어요. 그녀는 유럽으로 여행 온 중국인이었고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죠. 유럽은 새로운 문화를 구경하러 오긴 좋을지 몰라도 살기에는 아시아가 가장 좋은 것 같아. 살면서 여러 나라를 가보았지만 중국처럼 좋은 나라는 없다고 생각해. 뉴질랜드가 섬나라라서 살기 어렵다고 느꼈다면 중국을 갔어야지. 왜 프랑스까지 와서 고생을 하고 있어? 중국은 땅이 넓어서 볼 것과 즐길 거리도 많은 데다가 인구도 많기 때문에 일자리도 풍부하다고. 캐리어도 잃어버렸다고 말하던데 중국에서는 상상조차 못할 일이야. 이 중국인 여성은 영어가 매우 유창했기 때문에 뉴질랜드인인 저와 말도 잘 통했고 유럽인들처럼 수아레와 같은 파티에 가지 않아서 저와 밤마다 수다를 떨면서 상당히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던 중국과는 다른 이야기를 해주어서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기존의 편견을 씻어낼 수도 있었죠. 제가 생각하는 중국은 마치 프랑스에서 겪고 있는 이러한 상황의 나라였는데 역시 제가 중국과 프랑스를 반대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중국은 생각보다 무척 깔끔하고 세련된 나라인데다가 모든 중국인들이 영어 또한 무척 잘하기 때문에 제가 정착하기에 알맞은 나라임이 틀림없더라고요. 중국의 치안 또한 수준급으로 지켜지고 있었고 유럽보다도 우수한 각종 문화유산과 역사가 있다고 하니 더욱 가보고 싶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혼자 프랑스까지 온 것은 너무 무모한 행동이었고 뉴질랜드에서 그나마 가까운 아시아 쪽으로 발길을 옮기는 편이 좋겠다는 확신이 들었죠. 진작 이런 친구를 만났더라면 머나먼 프랑스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드디어 저를 구원해줄 구원자를 만난 것만 같았습니다. 중국의 인구는 세계 인구의 4명 중 1명 정도가 될 정도로 엄청나며 유럽과 아시아를 육로로 이동 가능하다는 장점까지 있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도 중국은 비교적 가깝기 때문에 이동에도 유리했죠. 어차피 프랑스에서는 비상금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지내고 싶지 않았고요. 결국 저는 다시 준비를 해서 중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 만난 중국인 친구의 연락이 끊겨버려서 오로지 저 혼자 중국에서 지내보아야 했죠. 전화번호는 물론이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의 연락처가 모두 사라져버리고 도대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나중에 추측하기로는 중국에서는 그런 SNS 말고 중국 자체에 SNS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이 정지된 것이 아닐까 생각할 뿐이었죠. 그렇게 저는 중국 상하이에서 여러 중국인들을 사귀면서 중국 현지에 차차 적응해 나갔습니다. 중국에서 여러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었고 뉴질랜드에서는 본 적 없는 새로운 일들을 하면서 흥분하기도 했죠. 뉴질랜드와는 달리 공장도 많고 먹거리도 많고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직업도 무척이나 다양했고 할 만한 일들이 많은 것 같았죠. 중국의 SNS에서도 중국의 이런 천국과 같은 환경을 찬양하고 있었고 중국의 엄청난 경제 성장과 세계 인류 국가인 이유까지 떠돌아 다녔기에 중국에 왔다는 것 자체만으로 자부심이 생겼어요.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제 친구들은 저보고 위험한 일을 한다며 걱정했지만 저는 청소를 하거나 무거운 짐을 옮기는 등의 위험한 일을 하면서 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이상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을 도운 회사의 사장님들이 임금을 약속한 날짜에 주지 않고 계속 핑계를 대며 미루기만 하면서 저를 부리기만 하는 거였어요. 심지어는 같이 일하는 동료들까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중국에서는 임금이 미뤄질 때도 있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임금이 미뤄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야. 나중에 한 번에 받았을 때에 더 기분이 좋잖아. 저는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말을 그대로 믿기만 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중국인 사장과 직원이 모두 한 통속이었기 때문에 저를 속이려고 지어낸 말이었던 것이죠. 외국인 노동자가 불법으로 고용되었기 때문에 저에게 처음부터 임금을 줄 생각이 없었던 거고요. 저는 팔에 멍이 들 정도로 열심히 일했고 독한 감기가 걸리는 바람에 며칠을 쉬자 연락이 끊겨버리더라고요.
프랑스에 이어서 중국에서까지 이런 험한 일을 당하게 되니 정말 뉴질랜드로 다시 돌아가야 하나 생각이 들었고, 다시 그 답답한 섬에서 살 생각을 하니 더 버텨볼까도 싶었지만 임금도 제대로 받기 힘든 현실에서 더 이상 버티기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저와 고등학교 동창인 스칼렛이 SNS에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원어민 교사가 되어서 일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한국에서는 뉴질랜드 출신의 영어 교사들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 영어만 괜찮게 한다면 취업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마지막 희망으로 한국에 가서 취업을 하자는 생각이 들었고, 스칼렛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스칼렛과 저는 고등학교 시절 그리 친하게 지내지는 않았고, 저와 크게 싸운 친구의 친구였기 때문에 껄끄러운 사이였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과도 같은 상황이었기에 물불 따질 것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스칼렛은 저를 도와주겠다면서 흔쾌히 답을 해주더라고요. 과거의 친구끼리 싸운 일은 과거일 뿐이고, 지금은 우리가 함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시기이니 함께 힘을 합쳐서 한국에서 새 인생을 찾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한국은 상상 그 이상으로 너무나 만족스럽고, 뉴질랜드의 모든 친구들이 한국에 오게 된다면 정말 만족할 정도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죠. 나중에는 가족들까지 모두 데려오고 싶다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데, 제가 그동안 프랑스와 중국에서 느낀 것과는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뉴질랜드보다도 깨끗한 길거리와 도시의 모습은 물론이고, 뉴질랜드처럼 벌레도 없으며 사람들 또한 상상 속의 사람들처럼 모두 친절하고 똑똑하고 배려심이 깊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 모든 것이 사실인지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모든 것을 털리고 밤마다 하는 술파티 때문에 고생을 했고, 중국에서는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중국어를 못한다며 무시를 당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냐면서 사실인지 물었습니다. 뉴질랜드 사람의 입장에서 한국이나 중국은 비슷한 아시아 국가이고, 한국이 새로 뜨고 있는 K-팝의 나라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K-팝의 한국의 모습들은 모두 허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도 한국보다 중국이 더 크고 인구도 많기 때문에 저마저도 중국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스칼렛이 하는 말은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우리가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것은 정말 천운이라고 생각해야 해. 영어권 국가 출신만이 비영어권 국가인 한국에서 편하게 일할 수 있어. 한국에 취업하기 위해서 엄청난 경쟁을 해야 하는 다른 외국인들도 많은데, 우리는 영어를 잘한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이 생각보다 쉬운 편이거든. 한국에 뉴질랜드 친구들도 많으니까 외롭지도 않을 거야. 정말 스칼렛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한국에 대해 알아볼 생각조차 못했을 것이고, 한국을 좋아하면서도 한국을 가보지도 않은 상태로 아시아 전체를 싫어할 뻔했습니다. 한국에 가는 것은 생각보다도 돈이 덜 들었고 꽤 쉬웠기 때문에 스칼렛과 편히 만나볼 수도 있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지 몇 해가 지났지만 그대로인 스칼렛의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심지어 삐까뻔쩍한 공항과 대중교통시설, 건물들까지 엄청난 모습의 한국에서 옛 친구를 만나게 되니 더욱 감회가 새로웠죠. 한국은 제가 가본 나라인 프랑스와 중국과는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나라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습들이 곳곳에 보이고 있었죠. 저렴한 지하철의 비용은 물론이고 깔끔한 무료 공중화 장실까지 굉장하더라고요. 심지어 한국의 독창적인 음식들과 글자까지 정말 새로운 환경을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스칼렛은 서울 시내와 경기도 일대를 구경시켜주면서 한국은 자신이 평생 살고 싶은 나라라는 말까지 해주더라고요. 스칼렛의 도움을 받아서 저 또한 한 영어학원 금방 취업이 가능했는데, 중국에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수준의 임금을 받으니 정말 기분이 묘하고 좋았습니다. 그동안 프랑스에서 고생한 것과 중국에서 고생한 것들이 싹 다 씻겨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가끔 학원 선생님들과 하는 회식 또한 너무나 좋았고요. 뉴질랜드에서 좋아하는 음식이어야 빵 정도였는데, 한국의 음식은 너무나 다채로웠습니다.
산낙지와 전복 등의 해산물은 조금 신기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너무나 맛있어서 놀랐고요. 김치전과 막걸리를 먹게 된 이후에는 위스키를 쳐다도 보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막걸리는 그렇게 달고 맛있고 양도 많은데 가격이 저렴한 편이라서 매일 집에 사와서 혼자 마실 정도로 매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이 막걸리를 마시면 머리가 아프다고 하지만 저는 전혀 그런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다는 소리까지 들었죠. 스칼렛과 비슷한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녁을 즐기는 것 또한 저에게는 무척이나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서울과도 무척 가까운 곳이라서 서울 구경을 가는 것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서울의 대학가는 저와 또래인 한국인들이 많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재미가 있었고 한국인들의 영어 실력이 매우 좋기 때문에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중국에서는 영어를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 많아서 무척 고생을 했고 제가 중국어를 배우려 매일같이 밤을 샜던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굳이 한국어를 배우지 않아도 될 정도였으니까요. 스칼렛 또한 한국어를 하나도 모르는 상태이지만 한국인들과 의사소통하는 데에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최소한의 한국어를 배우는 편이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매일 한국에서 구경을 하고 노느라고 공부는 뒷전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스칼렛이 카페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갑자기 지갑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더니 같이 커피를 고르러 가자고 하는 거였어요. 저는 프랑스에서 캐리어 가방을 통째로 잃어버린 적이 있기 때문에 절대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고 말았는데요. 스칼렛은 다른 테이블들을 가리키면서 저에게 한국의 법칙을 알려주더라고요. 한국에 왔으면서 한국의 법칙을 따라야지. 한국에서는 그 누구도 카페 테이블에 놓인 물건을 가져가지 않아. 저기 봐봐, 제네시스 차키와 몽블랑 지갑이 올려져 있잖아. 저쪽에는 갤럭시 태블릿과 최신형 아이폰이 있어. 자리는 모두 비어 있는데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 한국의 치안이 세계 최고라는 사실을 이래도 못 믿겠어. 저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이 상황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착한 사람도 도벽이 생길 만한 상황이잖아요. 프랑스였으면 이미 전부 사라져 버렸을 물건들이었을 것이 뻔했고요. 한국인들은 전부 바쁘게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린이들도 모두 여러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직장인들도 매일 같이 야근을 하면서 일을 하죠. 특히 하나의 직업을 아주 오랫동안 이어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뉴질랜드에서는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죠. 20대인 제 친구들은 벌써 직업을 9개나 바꾼 친구도 있거든요. 바리스타를 하다가 수상안전요원을 하고 갑자기 차량 정비사로 변신했다가 다시 헤어 디자이너까지 도전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한국에서는 단 하나의 직업만 선택해서 일을 하고 그 직업을 평생 동안 유지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던데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장인 정신이 있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생겼고 그들이 이런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오랫동안 하나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오래된 자동차의 정비나 오래된 일과 관련된 문제가 생겼을 때에 굉장히 난처한 경우가 많거든요. 스칼렛의 말을 들어보아도 한국의 교사들은 최소 30년 이상 교직 생활을 하고서 은퇴를 하고 지금 교장 선생님이신 분은 무려 40년 동안 교직 생활을 하신 분이라고 하니 정말 놀라울 일이었죠. 아마 뉴질랜드는 섬나라이고 타지로 이동하는 사람이 많아서 직업의 변경도 잦지만 한국은 완전히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만 살기 때문에 하나의 직업을 선택해서 오랫동안 진득하게 유지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한국인들의 생활을 보면서 원어민 강사의 일을 오랫동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상대하는 일이라 굉장한 보람도 있으면서 한국에 정착하기에 아주 안성맞춤인 일이라고 여겨졌거든요. 스칼렛 또한 지금 다니는 학교가 무척이나 마음에 들고 한국에서 지내는 생활이 굉장히 만족스럽기 때문에
굳이 다른 나라를 찾고 싶지도 않다고 했죠. 저 또한 중국과 프랑스를 겪어본 바로 한국은 지상 최대의 천국과 같은 나라이고 아마 세계의 어느 나라를 가도 이렇게 편리하고 행복한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한국 덕분에 저의 인생이 완전히 풀린 것과 같은 생각이 들고 즐거운 일을 하면서 꽤나 많은 돈을 만진다는 것이 이렇게 기쁜지 이제야 알게 되었죠. 저는 한국에서 한국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이 목표이고 다른 한국인 강사분들처럼 꼭 육아휴직의 혜택까지 누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모든 사람들은 무척 친절하고 따뜻해서 굉장히 좋고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